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고유희입니다. 오늘은 제2장 의료기관 및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볼 거는 의료기관의 분류, 그래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아니면 의료기관, 요양기관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이해, 그래서 의원급부터, 우리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이런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신고, 그래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중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IS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OCS라든지 팍스라든지 EMR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의무기록 실무라든지 관리학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제도, 그래서 의약분업제도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의약분업의 예외 환자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약분업의 예외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료라는 거하고 보건의료의 개념에 대한 차이점. 네. 그래서 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디컬 케어라고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활동을 메디컬 케어 의료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보건의료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적 접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의료라는 것과 헬스케어, 보건의료라는 것들 조금 차이점 우리 학생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의료는 약간 광의의 의미인 거죠. 의료까지 포함이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보건의료라고 한다.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정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의료는 일단은 질병을 치료하는 활동이라고 하면, 보건의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예방까지 포함하는 활동을 보건의료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사회과학적 활동까지도 다 합쳐지는 것을 보건의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인과 의료인,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인 안에 이제 의료인이 속하는데, 보건의료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기준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건 관련 법령,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이제 취득한 자격이라든지 면허증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가 이제 보건의료인이라고 하고, 의료인은 일단은 의사하고 간호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제 의사가 해당이 되는 거고, 간호사하고 조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에, 그래서 조산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산 과정을 이제 취득을 하면 조산사가 이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인과 의료인,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이제 정사를 하게 되면 보건의료인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용어 또 짚고 넘어갈게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중복이 되고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시험에 나오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그 다음 의료기관, 약국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약국, 약국을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약간 문제 풀 때 좀 헷갈려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약국은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다 보니까 국가라든지 지자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약국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의료인이 뭐 이제 그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의료인 같은 경우는, 특정 다수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뭐 산재 지정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재 환자분들을 이제 위주로 받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일반 의료기관은 이제 공중을 이제 그 다수로 해가지고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의원은 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리고 조산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의료법 제3조에 의해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이나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업을 행한다. 그리고 병원의 기준은 이렇게 나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여기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의료법 제3조에서 개설된 의료기관 10종이 있어요. 그래서 요 10종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에 의해서 등록된 약국. 그래서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건의료기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또 한번 이제 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해서는 잠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의료원,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보건의료기관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보건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개설이 되는 거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간호사가 이제 보건진료원이 돼가지고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런 농어촌 같은 경우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기관에서 우리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자,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요양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은 현재 45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의 기준은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치과 한방병원, 보건기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현재 이제 약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3년마다 지정이 되니까 조금씩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매년 이제 개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하고 이래서 매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년마다 하다 보니까 한 두세 개의 이렇게 가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은 지금 45개 요양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법상 그러면 요양기관이란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 의료인이 앞에서 나왔었죠. 그죠?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나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료기관 중에 조산원이 있기 때문에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다 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상 현재는 의료기관이 1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 그 다음에 병원급이 있고요. 따로 조산원이라는 게 이제 그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의료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병원, 의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가 이제 의료기관은 9종이 있다라고 이제 예전에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신병원이 따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은 10종. 자,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중요하다. 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기관이에요. 종합병원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잘 나오죠. 몇 병상이냐?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일단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또 100개 이상에서 300병상 이하냐 300병상 이상이냐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진료 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따따따따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300병상 이하는 7과목 이상 그래서 여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3과목,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그 다음에 이제 진검이나 진병 중에 하나. 그래서 진단 검사의학과나 아니면 진단병리과.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얘는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외울 때는 우리 이렇게 줄여서 외우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워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내외산소 영마진 어차피 진검이나 진병은 이제 앞에 진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외산소 중 3과목 영마진 이렇게 해가지고 7개 과목 이상은 이제 그 300병상 이하 그러니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병원은 이렇게 7개 과목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우리 학생들 이상이라는 말은 7개 과목 이상이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인데 병상이 300병상 초과가 됐다. 그러면 위에 있는 7과목 플러스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네. 그래서 뭐 그 내외산소, 영마진, 정치
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정치가 싫어 그러면 치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300병상 초과된 병원에는 필수 진료 과목으로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론 외울 때는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외우는 게 가장 좋은데 나는 이거를 어떻게 외우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 외우는 방식을 따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외산소, 역마진, 그 다음에 그거는 300병상 이하다. 그리고 300병상 초과가 되면 두 개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뭐 치정 아니면 정치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외워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7과목 이상 9과목 이상인데 7과목만 있어야 된다 9과목만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0과목 이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최소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종합병원과 병원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의원은 외래 환자를 주 대상으로 의료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병원급은 일단은 최소 30병상의 병상이나 요양병원 같은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꼭 3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알다시피 그렇게 입원해서 치과 전문 치과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스페셜하게 치과 병원이 이제 뭐 입원 병상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병원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한은 없다. 나머지 병원이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을 하려면 입원 병상 최소 3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여기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어요. 근데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보통 로컬 개인 병원 같은 개인 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외래 환자를 보잖아요. 근데 주로 또 이제 예외가 입원실을 운영을 못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30배 이상이다 보니까 30베드 이상이다 보니까 30베드가 되면 병원으로 이제 의사들이 개원을 하게 되는 거고 30병상 이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가 이제 하나부터 해가지고 29베드가 있다 그러면은 의원으로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꼭 29여야 된다라는 거는 없지만 주로 이제 29베드 이하일 때는 의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설을 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개설을 하고 종합병원은 최소 1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되는데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하다. 그러면은 7과목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내외산소 중에 3과목, 그 다음에 역마진 해가지고 이제 7과목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고 종합병원인데 300병상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2과목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9개의 과목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치정 또는 정치 그래서 치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똑같죠. 그죠? 종합병원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병원이 있는데 병원은 30베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산원 같은 경우는요, 조산사가,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 중에 조산사 자격증을 딴 조산사가 여기 보면 이제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의료관계 법규 할 때 또 요거 겹쳐요. 그죠? 네,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의료관계 법규 배운 학생들이라던가 앞으로 배울 학생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규정이 이제 의료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예습 겸 복습으로 공부하기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산원 같은 경우는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조산원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은 여기 빨간 글씨를 먼저 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3%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HI 인슈어런스 보험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5.3%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방공사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설립 주체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이다 보니까 국립병원, 공립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립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거의 한 95% 가까이가 민간의료기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인으로도 많죠. 그래서 학교 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의료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이제 법인 병원하고 개인이 개설한 개인 병원. 그래서 무슨 법인이다, 무슨 재단이다 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이제 민간의료기관에 속한다. 그리고 같은 이제 그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병원의 성격이라든지 법률, 그 다음에 법인 운영 체계, 그 다음에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이제 차등화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각 법인마다 관계되는 법률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관리 부서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기관, 그래서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public hospital 그래가지고 우리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병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공단체에서도 이제 설립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경찰병원 우리 학생들 다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든지 국립정신병원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 하는 이제 각 의료원 그 다음에 시립병원 도립병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죠. 그래서 서울의료원, 우리 용인 이천에도 이제 이천의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는. 근데 이 설립 주체 자체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이다 보니까 다 이제 운영하는 체계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병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된 병원으로 우리 서울대학교라든지 저 밑에 있는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온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 병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상자에 따라서 보험병원이냐, 원자력 병원이냐, 접식자 병원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공립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그러면 사립병원, 그래서 프라이빗 하스피럴, 그래서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의료기관, 그래서 민간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고,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학교 법인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단 법인 병원, 사단 법인 병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병원, 회사 법인 병원, 의료 법인 병원, 개인 병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법인,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회원을 구성된, 그래서 이제 노동병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재단, 그래서 아산재단의 아산병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단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병원, 그래서 어떤 거에 그 주를 하고 이제 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립병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법인 같은 경우 회사 소속에 되어 있는 직원이나 피부양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인, 그래서 의료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래서 개인이 하는 법인은 거의 많이 이제 의료법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병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무슨 법인이래, 사단이래, 사회복지 법인이래 이러면은 개념은 어느 정도 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나중에 병원에서 얘기 나눌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의학교육 기능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교육 기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병원은 일단은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기도 하지만 연구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병원의 또 다른 기능인 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서 대학 병원이냐, 수련 병원이냐, 비교육 병원이냐, 이렇게 이제 의학 교육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일반 병원이냐, 그래서 다양한 질병, 다양한 인구 집단의 환자에게 여러 종류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은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병원, 그래서 이제 스페셜리티, 그래서 특수 질병이라든지 특정 인구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기요양 대상자 질환으로 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특수병원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윤 추구, 영리성에 의한 이제 구분을 보면은 이제 영리적인 목적이냐 비영리적인 목적이냐로 많이 나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병원은 일단은 기본적인 게 이제 비영리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추구 구분을 보면 영리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선병원. 그래서 자선병원 같은 경우는 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그래서 영리성에 의한 구분으로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소재지별로는 병원 부분이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그래서 대도시 지역 병원이냐, 아니면은 이제 중소도시 지역 병원이냐, 아니면은 읍면 단위 지역 병원이냐, 이런 식으로 병원 소재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교시에서는 우리 학생들 뭐 의료기관, 그래서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요양기관, 그 다음에 이제 의원에서부터 종합병원까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원급부터 해가지고 병원의 기준, 그래서 이제 어떤 건 의원, 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조산원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잠깐 쉬었다가, 네,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차 한잔 하시고요.